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체크 한번 해보기 전에 역시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이번 주 강연회죠. 오늘입니다. 월요일 오후 8시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소통을 하면서 또 재미를 느껴가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배움을 좀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시장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등이 나올 거면 나와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이렇게 계속 설명해 드릴 때 깔때기형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깔때기형 차트가 나왔으면 위쪽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맞는 거고, 아래쪽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무너뜨리니까 하락세로 이어져 나가죠.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도 역시나 깔때기가 아니라 지금은 힘이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은 올라오다가 요 윗자리까지는 적어도 올라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락이 끝나가는 거구나, 조금 잠시 휴전 상태다, 더 이상 이제 하락은 안 될 수 있다라고 느끼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308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그냥 올라가줘야 돼요. 이거는 하락을 원해서도 아니고요, 상승을 원해서도 아니고 그냥 저기까지 가야지만 되는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우리 친구가 몇 시까지 나를 만나기로 했는데 4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4시에 등장하지 않았다. 뭔가 일이 생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와야 되는 자리가 이 3080포인트인데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되면은 힘이 빠지면서 내려가게 되는 어떤 요인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하락세로 그냥 시작이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지난 저점을 지키면 쌍바닥을 지키면서 이제 상승을 위한 어떤 자리를 잡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중이다, 또는 내려가려고 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좀 검토해봐야 되는 자리다, 검증이 필요한 자리다,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가 오히려 맞는 표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우리가 점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론상 3080까지는 그냥 가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어찌됐든 저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는 부분으로 남겨두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포인트 이상이죠. 1020포인트 언제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구나, 흐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20포인트까지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큰 특징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지만, 일단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듯 했었으나, 이거는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때문에 이제는 현물 매수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물이 우리나라의 현물 지수보다 이렇게 좀 높이 되어 있는 콘탱고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위가 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때문에 쫙 올라가다 보니까 기관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선물을 매도를 합니다.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선물이 너무 높잖아, 그럼 매도를 해야 되겠어, 현물이 너무 낮네, 현물은 좀 사야 되겠어 하면서 매수에 들어가는, 이렇게 반대로 맞춰가면서 조금은 기준을 잡는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기관들은 다시 또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특별한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 만약에 하나 여기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한 금액까지도 물리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다면 제가 추가 매수를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신적 충격부터 해서 나는 그건 너무 싫어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4종목이 보입니다. KEC부터 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컨텐츠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보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IHQ, NEW, 뉴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펜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 관련주도 좀 보이고요. 컨텐츠 관련주와 자동차 관련주,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는 것은 흥하에운, AT세미콘, 시스워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전부 다 괜찮은 기업이라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오늘 시스웍 같은 경우는 상담도 했지만 애초에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서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올지 모르겠으나 굉장한 뭐 시세를 낼 거라고 생각 들지는 않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올라왔을 때 거래량보다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좀 더 많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기업은 누군가가 샀다보다는 누군가가 팔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종목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한국 주강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주강 급등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뭐 일단 뉴스상으로는 한국 주강이 올라왔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요 기업도 아무래도 이제 품절주거든요. 110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고, 거기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지분 상태가 56%가 묶여 있다 보니 유동지수 주식수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 남북 경협에서 광물자원 테마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묶이면서 품절주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무료 카톡방이라든지 어떤 단타방들에서 좀 수작 부리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기업들은 잡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손 안 대고 코푼격이죠. 내가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남들이 끌어올려 준다면은 땡큐 아닙니까? 저는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KEC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뭐 리비안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KEC가 요즘에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SiC 전력 반도체가 지금 없대요.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이제 그런 곳에 있어가지고 뭐 세계 두 곳에서 개발을 두 곳만 양성에 성공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터치스크린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요 기업도 이제 전기차로 엮이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SiC 전력 반도체가요, 사실은 뭐 KEC라고 하는 이 기업이 만드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테마가 같으니까, 내용이 같으니까, 재료가 같으니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지 그것 때문에 더 갈 건 아니죠.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정고점을 넘어서게 서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4,000원대 이상까지도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NHN벅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올라왔는가? 지금 이제 미디어 관련주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싸이월드 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미니미부터 해서 뭐 이렇게 싸이월드에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도토리를 통해서 음악을 막 배경음악을 깔아놓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이월드가 이제 다시 재개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음악 컨텐츠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NHN벅스가 역시나 뭐 BGM이 이제 싸이월드의 BGM을 서비스를 구축을 지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음원들을 아마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넘겨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한때 싸이월드를 했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조금 관심 가져보고 싶긴 한데, 저는 SNS에 별로 좀 능하지 않더라고요. 잘 안 하게 되고 귀찮아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또 하다가 그만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더 큰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빠졌을 때 싸이월드의 분위기와 만들어진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면은 역시나 6,000원대 가깝게 매수하시는 게 나쁘진 않겠네요. 자, 어찌됐든 그냥 뭐 이 기업은 뭐 꼭 팔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홀딩해서 좀 더 가져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싸이월드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니까 긍정적인 작용을 좀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마이네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징어 게임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다소 좀 재미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래도 그런 불구하고 나름 준수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드라마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지금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K 뭐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시청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급등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런 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CJ ENM이 아무래도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의 대장이다 보니 저는
하반기부터 컨텐츠 관련주는 하반기에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 설명해 드렸는데, 관심 가졌던 분들은 좋은 자리에서 아마 잘 사셨을 거고요.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좀 빠지면 사보는 거 어떨까? 지금 사기에 늦었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 안 해주고 이제 와가지고 컨텐츠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쁜 거지만은, 저는 미리 말해줬잖아요. 쌀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양심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지 마라고 할 만한 뭐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 필요는 없지만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는 아직까지도 뭐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관심 가지시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뭐 앞으로 좋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좀 애매하고 그냥 이슈 잘 탄 것 같고요. 이제 좀 탄탄한 기업들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